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많이 부족할 때 노후 준비 두 가지 방법. 노후연금보험. 이것만은 반드시 주의하라고. 한국인의 연령대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시기를 꼽자면 50대 퇴직 전후인데요. 문제는 50대 가구당 순자산 5억 3,400만 원 중 4억 9,500만 원이 부동산 가액이라는 겁니다. 그 부동산도 대부분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고요. 가용순 금융자산이 3,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어떻게 30년에서 40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60대 이후 돈맥 경화 없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자산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목돈보다는 매달 따박따박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연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 기본은 뭐니 해도 연금이 효자인데요. 늙어서 흑자 파산을 피하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연금 설계의 기본은 연금 3총사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지만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은 나를 지켜줍니다. 수명이 늘어날수록 노후 생활비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금은 길어지는 노후를 준비하는 기본적인 생존 유지 장치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국민연금도 없고 퇴직연금도 없고 심지어 퇴직금도 없는데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없거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많이 부족할 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 노후 자금을 위해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금 계좌입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도 연금 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란 두 가지입니다.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를 합쳐서 연금 계좌라고 하죠. 두 개 모두 5년 이상 저축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요. 해마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기에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을 수 있죠. 연금저축과 IRP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가입 자격인데요. 가입 자격은 연금저축이 쉽고 유리한 편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반면에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죠. 연금저축은 소득이나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은퇴한 분의 보유 자산을 연금화하시고 자녀 증여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차이점은 세액 공제 한도인데요. 세액 공제 혜택 면에선 IRP가 유리합니다. 각각의 세액 공제 한도로만 따지면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IRP는 최대 900만 원이거든요. 만약 900만 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으시면 세액 공제 한도가 높은 IRP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늘리고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차이점은 중도 인출입니다. 중도 인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연금저축이 유리한데요. 연금저축은 특별한 조건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요.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부양가족 요양, 개인회생이나 파산, 천재지변처럼 특수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유 외에는 계좌 해지를 해야 하고요. 세액 공제를 받은 뒤 해지를 하실 경우엔 환급 세액만큼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혹시 연금계좌 말고 비과세 연금보험은 어떨까요? 연금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연금보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입니다.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되며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상품입니다. 두 번째는 변액연금보험인데요.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입니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즉시연금보험입니다. 한 번에 목돈을 넣고 바로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인데요. 단기간에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연금보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연금보험 장점 두 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는 연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 면제입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 혜택은 없지만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때
이자 소득세 15.4% 없이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장점 두 번째는 가입 금액 한도 제한이 없고 수령 방식도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보험사에 예치하고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간까지 수령하는 확정형, 원금은 두고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형, 원금과 이자를 죽을 때까지 수령하는 종신형, 이 세 가지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연금보험의 단점입니다. 연금보험 단점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점으로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떼갑니다. 4%에서 10% 정도의 높은 비율로 수익률에서 사업비가 차감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최소 보증이율입니다. 고물가 시대 물가가 많이 오르면 나중에 받는 연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연금보험은 보험사가 차감하는 사업비 비중이 높고 이자율이나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매우 낮은 최저 보증이율 정도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중도 해지 시 사업비 때문에 원금보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연금이 없는데 연금 외에 매월 돈을 받는 금융상품은 어떨까요? 연금이 없는 분들은 고배당 펀드나 인프라 펀드, 리츠처럼 연평균 5%에서 7% 이상의 높은 배당 성향의 수익형 금융상품을 노후 준비 용도로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런 수익형 금융상품들은 원금의 변동성이 있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 성향을 피해서 정기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채권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하지만 장기 채권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채권 상품보다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IRP나 연금저축 같은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0대와 60대는 가계자산에서 현금 자산을 늘려라. 뾰족한 해법이 없는데 살고 있는 집을 팔까요? 60대 박 씨는 집을 팔아도 살 곳은 또 마련해야 하는데 실익이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주택 갈아타기를 하면 노후 대비가 끝나는 전략은 예전처럼 통하지 않는데요. 베이비 부머가 4인 가족의 가장으로 일하던 과거에는 대형 평수가 아파트 시장을 주도했죠. 소형 평수와 가격 차이도 컸습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를 팔아서 작은 평수로 이사하면 매매 차익이 많이 남았고요. 노후 준비도 충분히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한국 인구는 4인 이상 대가족에서 1인 가구화, 2인 가구화되고 있죠. 주택 수요도 중소형 평수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4인 가족이 사는 중대형 선호도는 감소했고요. 거래도 빈번하지 않으니 평당 평균 매매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대형과 소형 평수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갈아타면서 다운사이징을 해도 과거만큼의 현금 차액을 얻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추가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모자란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서울집을 팔고 좀 더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인데요. 새로운 거주지가 꼭 서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디에 내 마지막 둥지를 틀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노후 내가 살 집은 노후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야 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골라야 실패하지 않을까요? 우선 아무리 투자 가치가 높다고 해도 재건축이 진행 중인 구축 아파트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만큼 주거 환경이 좋지 않고 철거 시점에 또 한 번 집을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인데요. 은퇴 후엔 편안하게 장기간 거주해야 하니 비교적 최근 지어진 집을 추천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초품화를 선호하듯 병원을 품은 아파트 즉 병품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형 병원이 멀지 않은 곳이 좋습니다. 80대에 접어들면 노후 생활 반경은 점점 좁아집니다. 운전은 어렵고 자녀에게 매번 부탁하기도 힘드니 가급적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에 편의 시설이 많이 위치해야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